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에 대구 경북통합법안과 충남 대전통합법안은 포류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후폭풍으로 여야 관계가 한층 더 경색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구 경북통합법안, 충남 대전통합법안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행정통합 문제 비롯한 쟁점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님은 경기 화성병 수도권에 지역구 두고 있고요.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마침 상임위도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맡고 계십니다. 지역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정통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죠. 이제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이제 큰 문제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이 더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지방들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통합과 같은 큰 틀의 어떤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중앙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네. 지방정부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뭐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행들을 이제 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행정통합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걸 좀 바라보는 또 경기도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도 이제 어떤 입지나 인프라의 우월성 때문에 네.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나 혜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나태하게 있다가는 이제 지방에 따라잡힌다. 네. 그래서 좀 더 분발하고 비전을 세우고 좀 더 노력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지방과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때가 이제 열리고 있다. 그래요. 예, 또 그런 시각에서 보시는군요. 네, 수도권이 지방을 이거는 경쟁 상대로 전혀 안 봤었는데 이제 지방과도 경쟁하면서 아주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그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아울러서 얼마 전에 보면 그 새만금에 현대자동차가 뭐 엄청난 한 10조 대 이상의 지금 투자를 발표했고 네네. 또 그 무주 뭐 우리가 그냥 산골로 알고 있는 그 무주에 지금 방산 우주 관련 그 투자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경기도 지사 출마하면서 그런 고민도 네네.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충청하고 이 뭐 대구 이쪽이 사실 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무산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참 큰 병폐인데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또 이 통합이 가져오는 어떤 성과에 대한 그 성과의 어떤 효과를 누가 누릴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자꾸 논쟁이 있고 논쟁을 또 끌고 가다 보니까 좀 생산적 논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상당히 좀 슬픈 우리 뭐 현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그런 반성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 대구 경북 통합법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처음에 내부 조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빌미를 사실 준 측면이 있는데 예. 우왕좌왕했고 추후에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가서 의원들이 다 뜻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빨리 하면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여당에서 안 된다는 논리는 어떤 겁니까? 아직까지 몇 군데 지자체들이 예. 그 영내 몇 군데 지자체들이 반대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활하게 통합이 돼도 통합이 된 이후에 상당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우리가 뭐 마진창이라고 부르는 창원시 같은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마진창인가요? 마창진이라 그랬었는데 본래는. 예, 뭐 하여튼 그런 것 여튼, 때문에도 예. 그런 것 때문에도 다툴 정도로 이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흔쾌하게 하는 그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실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충남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뭐 진짜 광역 단체장들이 나서서 지금 반대 입장을 네네.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이 사실 대한민국 대개조의 한
그 일환인데 할 때 같이 하자. 네. 뭐 그런 입장을 지금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민주당이 대구에서 최고위원회를 했어요. 천장 최고위원회. 네. 거기서 정청래 대표가 대구 경북 통합법안 안 되면 국민의힘 책임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본진에 들어가 가지고 막 헛동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니 이렇게 다 정리해 와서 하자 그러는데도 안 하는 게 국민의힘을 대구 경북 통합 망친 당으로 각인시키려 이거 정략적인 거 아니냐 혹은 정말 안 해주려고 하나 대놓고 갈라치기 하나 이런 의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진영 논리라고 생각을 진영 합니다. 논리다. 예. 예. 우선 이 대구 경북 쪽이 지금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그래요. 처리가 예. 될 것이라고. 저거는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을까 여당이 뭐 그런 생각은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이제 지금 일부 반대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좀 다 설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전 충청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서 오히려 네. 역으로 우리 생각 바뀌었으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는 좀 무례하기도 하고 이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후유증들에 대한 대책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이 같이 싸잡아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신중하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도 있지만 대전 충청하고 같이 해야 한다. 이때 그게 기본적인 그래요. 노선을 오늘 제가 원내대표단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그게 기본적인 노선이라고 그래요. 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금 막 해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지역 얘기를 다 듣고 와서 하자는데 몇몇 기초자치단체 그러고 있는 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개문발차라도 해야 된다. 가면서 고치더라도 이런 얘기를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 이 자리 나와서. 근데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대구 경북 저렇게 해달라는데 일단 해주면 대전 충남이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론이 우리만 빠지네? 이렇게 되면 네. 그것도 아마 순차적으로 3월 안에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고 또 하나 어떤 의심의 관측도 있냐면 말이 5조지 5 곱하기 4 이제 5조 4년 동안 5조씩 준다는 건데 네. 세 군데 통합이 다 되면 이게 15조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도 일부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경북만 뭐 몇 가지 좀 보완을 해서 예.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아마 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이 역으로 공격받을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전 충청만 고립시키는 작전이다. 이게 어차피 선거를 생각하면 뭐 대구 경북은 힘드니까 이렇게 고립시켜서 국민의힘이 이 대전 충청에서 그냥 두고두고 이 통합을 못 시킨 멍해를 덮어씌우려고 네. 지금 작전을 짰다. 오히려 그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가능하면 전체가 다 가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데드라인을 3월이 아니고 한 4월 초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여유 동안에 가능하면 같이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정말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이거를 누구를 해주고 누구 안 해주면 또 그 부담이 정부 여당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예. 그동안 정치권의 관행으로 봐서 뭐 좀 번개처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판 뭐 시한 지나고 막 어쩔 수 없을 때 예산 통과시키는 것처럼 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예, 그 뭐 가능성. 사실 뭐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자, 3월 말인 줄 알았는데 중앙선관위가 4월 초까지는 와도 그 선거를 통합으로 치르는데 큰 문제 없다는 뭐 회신 같은 게 왔기 때문에 조금 아직 한 달의 여유는 있는 거네요. 예. 지혜를 같이 여야가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민주당이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4곳 후보 전원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경기지사 출사표 던졌습니다. 내가 바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임자다. 그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줄사표 던진 사람들 중에서요. 의원님이 지방의원도 하셨나요?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도 살림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뭐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로 출퇴근을 아주 젊은 시절 직장 생활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 문제 그 예. 현장을 누구보다 잘한다. 예, 제가 예. 뭐 온몸으로 알고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네. 1997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던 그 해에 당에 이제 입당을 해서 네. 실무자로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예. 뭐 최말단 실무자로 들어와서 일을 해서 제가 뭐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도 몇 년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경기도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뭐 중기부 장관으로도 일을 하고 또 국회의원도 뭐 지금 3번째 하고 있고 이래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서민의 삶 또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단체장들은 행정가이면서 정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그 맞물리는 선상에서 어떤 식으로 비전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치를 하시면서 서울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의원 한두 번 하고 이제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30년을 살았고 그 지옥철에서 출퇴근도 해봤고 뭐 오래 했죠. 예. 그다음에 경기도 의원 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예산도 직접 다뤄와서 실무적으로 밑바닥부터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한다. 적임자다라는 말씀이 권칠성 의원님 말씀이시고요. 공약 발표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데 오늘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교통, 일터, 치매 뭐 이런 그 의원님 공약을 하셨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이 3가지 이거는 반드시 나를 좀 알아줘라. 3가지 핵심 공약 어떤 겁니까? 우선 경기도는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첨단 산업 기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말 핵심적인 엔진이죠. 네. 그런데 최첨단 산업 생태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생산에 대해서는 님비 현상을 보인다면 그 경기도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제 이 큰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북 지역 의원들이 뭐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지산 지소 이 트렌드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리백을 강화하면서도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경기도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게 흔들리면 사실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산업의 입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SMR 소형 그 모듈러 그 네. 원자로죠. SMR이 지금 이제 실증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증 단지를 저는 경기도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이게 실증을 통해서 만약에 상업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기도 주민들에게 수용성이 올라갑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증 단지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엄청난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네.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네. 문제 제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마주하고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이 사회 분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가 네. 있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기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거는 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세브란스 병원에 저기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단 한 대밖에 없고 뭐 1년 이상씩 기다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한 대밖에 없으니까 비용도 비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적 기능의 이 꿈의 암 치료기, 이 중입자 치료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도는 서울과는 조금 다르게 네. 전철들이 지상역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상력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입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거기 이제 의료 시설도 들어가고 또 청년 주택 이런 것들을 넣으면 보통 이제 전철역을 중심으로 네. 이 지선 그 도로망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30분 이내에 의료 접근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크게 이 세 가지이고 보통 이 또 정책 같은 거 잘 안 물어봐서 제가 아주 좀 섭섭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AI 시대 확실한 전력 확충 확보, 그다음에 꿈의 암치료기, 그다음에 지상력 뭐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지방은 통합 추진되는데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이제 분도 얘기 계속 나오고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간 분도 얘기합니다. 이게 지방선거 단골 주제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트렌드에 좀 안 맞죠. 아, 그래요? 트렌드에 안 맞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충청이든 예. 뭐 대구 경북이든 광주 전남이든 이렇게 크게 모이잖아요. 네. 모이면 그 안에 또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축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의 균형 발전은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부가 상대적으로 좀 이 경제력이라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남부에 비해서요. 네. 그런 불편함에 대한 어떤 뭐 하소연이라고 할까요? 어떤 목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가 남부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 등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배려하는 것. 그게 오히려 북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분도는 이게 시대 흐름에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오늘도 어떤 뭐 기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조국혁신당은 벌써부터 민주당이 원인 제공한 전북 군산이나 경기 평택을 여기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신장식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저희만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그 뭐 진보당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취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빨리 불거지면 뭐 선거연대도 약간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수도권 같은데 이런데 선거연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이게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이게 해보면 왜냐하면 잘안 뛰고 있는 됩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벌써 뭐 어디는 당신네들은 빠져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액면 그대로 뭔가 예. 큰 틀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 그 선거구에 대해서 입장을 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큰 틀에서 정리가 되기 전에는 이게 다 그냥 갈등의 불씨입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말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연대에 앞서서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뭡니까? 선거연대 걸 많이 봤는데 네네. 결국 끝에 가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정책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연대 이전에 큰 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정리한다 저렇게 정리한다라고 하는 정책연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대국민 약속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하면은 오로지 그 의석수 하나 더 늘리는 거 당락 여부에만 완전히 골몰하게 되기 때문에 끝에 가면 결국에 깨집니다. 얘기가 선거연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막 떠오른 질문인데 합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지선 전에는 미뤄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연 이게 좀 큰 질문을 드리면 합당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란 민주당과 좀 어떻게 약간 그 유사한 정당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의 틀 안에 들어와서 어떤 비판도 하고 다른 스펙트럼 보이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범여권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예를 들어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쪽이 또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잖아요. 입장 내는 게. 근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저 트럼프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비판하면 그것도 곤혹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지켜볼 때 과연 뭐가 더 득이 될까요? 민주당은.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보이스는 상당히 이제 조절이 될 겁니다. 네네. 예, 조절이 되는데 결국 이게 후보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저번 대통령 선거 때처럼 조국 그 당시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었죠. 네네. 그 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런
선거 연대가 안 되는 경우 그 각각의 후보가 나온 경우에는 아무리 같은 목소리를 이야기해도 이건 표가 분산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후보에 대한 그 연대, 후보 연대라고 하는 게 뭐 네. 잘 아시지만 네. 이 선거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주고 어디를 이제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 그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본질은 결국 그거죠. 예, 끝에 가면 그겁니다.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연대도 하는데 뭐 결국에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예. 지금 보면 저는 뭐 조국 대표의 뭐 어떤 뭐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느냐. 조국 대표에게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밀어주냐? 뭐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제 쟁점이죠. 그래서 그 네.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선거연대, 정책연대 잘 풀릴 텐데 네.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 해결이 안 된다면 상당히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사법장악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법체계 흔들어도 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으로서 그런 비판하는 것 자체는 뭐 제가 뭐 개의치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점. 네. 이게 지금 12월 3일 그 계엄 때 아무런 입장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뭐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그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정말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가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고 하는 판결문으로 나오는데 사법부가 따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피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비판을 자초한 바가 매우 많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판사 숫자를 늘리는 건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을 하니까 뭐 또 야당은 공격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정당의 이 정당 간의 어떤 정쟁의 기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대법관 증언 이거는 좀 의심을 덜 받으려면 조금 더 천천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거의 다 22명인가 이렇게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고 뒤에도 좀 있죠. 있죠. 예,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기에 이제 임명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덜 의심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사태를 얘기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법제도 개편료 3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우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빨리 내려와라 그랬는데 내려오라는 요구 과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당의 대표가 예.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자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그래도 다듬고 또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그 사법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뭐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뭐 좀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조금 언어를 다듬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유감이 있습니다. 네네. 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야당이 하도 무기력하고 질이멸렬하니까 여당이 평소 같았으면 이거 엄두도 못 낼 일들을 뭐 법안도 그렇고 다 그냥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을 이렇게 잘 견제하고 건전하게 경쟁할 야당이 있어야지 국민들한테는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 두 날개로 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무기력 이런 걸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가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는 패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려면 지금 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네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윤어게인 또 뭐 계몽령 네. 부정선거 네. 지금 이런 거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완전히 지금 파묻혀 있고 다른 법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들을 수행을 하려면은 사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바쁜 마음에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끼리 그냥 그 여당 의원들이 하는 말로는 네. 야당 의원들이 학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우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네네. 당을 이끌어가는 어떤 방식,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어떤 그 노선, 네. 이념 이런 걸 너무 자기 개인의 어떤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너무 그런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본인의 뭐 이제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입법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은 지금 못 하고 있다. 네. 저는 뭐 그거는 뭐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보니까 SNS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음모론 정치 규탄합니다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정말 그 공당의 대표고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사실은 판결을 받은 것이고 법적인 판결은 저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밖에 나가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뭐 지켜야 된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 스스로가 내란의 동조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지금 당장 그런 스탠스는 버리고 이 정말 그 바뀐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야당이 역할을 할 것인지 네. 그런 걸 좀 깊이 고민하고 여당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안위원이시니까 마지막 질문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그 강선우 의원, 네. 김경시 의원이 이제 구속된 거 보셨잖아요. 네. 근데 김병기 의원도 이제 뭐 두 번째 소환 조사해가지고 조사한다 그러는데 야, 저 수사가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러고 뭐 이렇게 압수수색도 너무 늦게 해서 저 압수수색에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이게 뭐 무소속이라고 해도 이제 여권 의원이라고 이제 보니까 아 정말 경찰이 봐주는구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럴 일은 없다고 그럴 일은 생각합니다. 없다? 예, 그럴 예, 일은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당에서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이 왔다 갔다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정말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셨겠어요. 네, 전부 다 좀 어이가 없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또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네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조금 늑장 수사가 있었다고 하면 네.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네네. 신속하게 수사하고 결과도 빨리빨리 내놓기를 바랍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